서울의 혹독한 겨울밤, 눈보라가 거리를 휘감고 있었다. 혜수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집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나가. 그 순간 혜수는 자신의 비밀이 폭로된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혜원과의 사랑을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어머니가 발견한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혜수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잠금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 사랑이 왜 죄가 되는지, 왜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혜수는 눈을 감고 혜원을 떠올렸다. 그들은 대학에서 만났다. 혜원은 예술학과 학생으로 자유롭고 강한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혜수는 경영학과에 다니며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날, 도서관에서 혜원이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며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다. 혜원은 혜수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었고, 혜수는 혜원의 미소에서 자유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압박, 모든 것이 그들을 옥죄었다. 혜수는 눈속을 걸었다. 발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녀는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원아, 나 이 집에서 쫓겨났어.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야? 지금 갈게. 혜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 가족을 위해? 아니, 혜수는 이미 선택했다. 혜원이 도착하자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혜수가 속삭였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혜수는 혜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혜원은 커피를 타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전화했어? 너를 찾고 계시네. 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가족의 개입은 종종 강제치료나 감금으로 이어졌다. 혜수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집안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딸의 비정상을 고치려 할 터였다. 혜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혜원은 혜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우선 내 물건을 챙겨오자. 내가 도와줄게. 둘은 혜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수야, 들어와. 이야기하자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혜수는 들어섰지만 곧 후회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이라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 아버지의 말에 혜수는 반항했다. 아빠, 이건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혜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나가.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혜원은 혜수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다. 혜수 씨는 자유로워요. 강제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이웃들이 알면 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왜 이해 못해요?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혜수는 혜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다. 다시는 오지 마. 혜수는 그 길로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다. 혜수와 혜원은 카페로 피신했다. 혜원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직장도 있어.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졸업하지 않았고 부모의 지원에 의존했다. 찾아봐야지. 하지만 무서워. 혜원은 혜수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혜원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녀를 포기한 상태였다. 혜원은 고아원 출신으로 사회의 차가움을 일찍 느꼈다. 그녀는 혜수를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혜수를 파괴할까 봐 걱정했다. 그날 저녁, 혜수의 전화가 울렸다. 오빠였다. 혜수야, 집에 와. 아빠가 화 풀었어. 혜수는 의심스러웠다. 정말, 오빠는 말했다. 응, 이야기하자. 혜수는 혜원에게 말했다. 가볼게. 어쩌면 화해할 수 있을지도. 혜원은 불안했다. 조심해. 혜수가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오빠가 안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낯선 남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야. 내 상태를 봐줄 거야. 혜수는 충격받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혜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오빠가 문을 막았다. 혜수야, 내 위해 하는 거야. 그녀는 소리쳤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강제야. 의사가 말했다.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어? 도와줄게. 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았다. 가족이 그녀를 고치려 하는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꼈다. 결국 혜원은 혜수의 메시지를 받고 달려왔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혜수 씨, 혼란이 벌어졌다. 혜수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 둘은 다시 눈 속으로 달렸다. 이 사건 후 혜수와 혜원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직장에서 혜수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의 레즈비언이래. 혜원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에 이 감정을 담았지만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주제는 한국에서 안 돼.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대가는 컸다. 혜수는 매일 밤 가족을 그리워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혜원이 대답했다.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혜수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혜수와 혜원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혜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돈을 벌었고 혜원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혜수의 어머니가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혜수야, 집에 가자. 내 아버지가 아프셔. 혜수는 동요했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엄마, 나 때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없어서 그래? 가족이잖아. 혜수는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혜원은 혜수를 말렸다. 함정일 수 있어? 지난번처럼. 하지만 혜수는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혜수야,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혜수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가 내 편이 아니야? 조심해. 이 대화는 혜수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쩌면 화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집에 돌아온 혜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가 혜원의 과거를 캐냈다. 혜원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과거의 우울증을 알았다는 것. 어머니는 말했다. 저 애가 너를 망치고 있어? 헤어져. 혜수는 분노했다.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혜수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혜원이 정말 그녀를 위한 사람일까? 혜수는 혜원에게 물었다. 너의 과거. 왜 말 안 했어? 혜원은 눈을 피했다. 상처받을까 봐.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혜원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외로움을 느꼈고 동성애를 깨닫자 더 고립되었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혜수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흔들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혜수의 말에 혜원은 상처받았다. 내가 날 버리는 거야. 혜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혜수의 직장에서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소문 들었어. 내가. 그쪽 일에 혜수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요. 상사는 말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조심해. 혜수는 억울했다. 왜 사랑 때문에 직장을 위협받아야 하나? 그녀는 혜원에게 말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혜원은 대답했다. 그래서 싸워야 해. 하지만 혜원의 친구 중 하나가 배신했다. 혜원의 옛 친구 지은이 그들의 관계를 SNS에 올렸다. 레즈비언 커플,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네. 이 포스트가 퍼지자 혜수에게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비정상. 치료받아. 혜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혜원을 탓했다. 내 친구 때문이야. 혜원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숨길 수 없어.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혜수는 집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말했다. 혜원이랑 헤어지면 돼. 정상적으로 살아. 혜수는 갈등했다. 정상이란 뭐지? 그녀는 혜원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내가 필요해. 둘은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혜수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혜수, 내 선택을 받아들일게. 하지만 결혼은 안 돼. 혜수는 웃었다. 결혼.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혜원은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혜수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혜수는 활동가 그룹에 가입했다. 레즈비언 권리 모임에서 그녀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아. 한 여자가 말했다. 응,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이 모임은 혜수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혜원과 함께 시위를 계획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았다. 그런 거 하지 마. 집안 망신이야. 혜수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 대화는 혜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혜원은 말했다. 내가 결정해. 혜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선택은 아직 미정이었다. 혜수와 혜원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었다. 시위 참여 후 혜수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어때요? 혜수는 대답했다.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가족이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했다. 왜 그런 짓을 해? 이웃들이 손가락질해. 혜수는 후회했다. 그녀의 행동이 가족을 아프게 했다. 혜원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나갔어. 혜원은 안아주었다. 아니, 용감했어. 하지만 혜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다. 혜수가 가족 때문에 자신을 포기할까 봐의 혜원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수는 혜원의 변화를 느꼈다. 괜찮아. 혜원은 거짓말했다. 응, 하지만 어느 날 혜원이 약을 과다 복용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혜원은 깨어나서 말했다. 미안해. 내가 힘들어서. 혜수는 충격받았다. 자신의 선택이 혜원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 엄마, 혜원이 아파요.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혜원을 보며 말했다. 저 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혜수는 반박했다. 아니에요. 사회 때문에요. 이 순간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 내가 정말 사랑하나 봐의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갔다. 이 사건은 가족의 마음을 조금 열었다. 그러나 사회의 반발은 컸다.
혜수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정책상 혜수는 분노했다. 차별이었다. 그녀는 소송을 고려했다. 혜원은 말했다. 싸워. 나도 도울게. 둘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 어렵지만 가능해. 이 과정에서 그들의 결속이 강해졌다. 혜수의 오빠가 개입했다. 혜수야, 포기해. 가족을 위해. 혜수는 말했다. 오빠, 내가 이해 안 해. 오빠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었어. 하지만 숨겼어. 혜수는 놀랐다. 오빠도 사회의 압박을 느꼈던 것이다. 이 대화는 오빠의 태도를 바꿨다. 그는 혜수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원의 친구 지은이 다시 배신했다. 그녀가 혜원의 우울증 기록을 유출했다. SNS에 혜원이 정신병자야. 혜원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은은 질투 때문이었다. 과거 혜원을 좋아했지만 거절당했다. 혜수는 지은을 대면했다. 그만해. 내가 뭔데? 지은은 사과하지 않았다.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 이 배신은 혜원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혜수에게 말했다. 어쩌면 헤어지는 게 나아. 혜수는 거부했다. 안 돼. 함께 할게. 하지만 혜수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 텄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가족의 압박, 사회의 비난, 모든 것이 그들을 짓눌렀다. 혜수는 모임에서 조언을 구했다. 한 선배가 말했다.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혜수는 생각했다. 그녀의 선택은 혜원이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선언했다. 저 혜원이랑 살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이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었다. 그러나 고조되는 긴장 속 혜원은 사라졌다. 노트를 남겼다. 미안해. 내가 더 아프지 않게. 혜수는 공황에 빠졌다. 그녀를 찾기 위해 서울 거리를 헤맸다. 가족도 도왔다. 오빠가 말했다. 찾을게. 이 순간 가족의 진심이 드러났다. 혜원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혜수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존재가 혜수를 파괴한다고 느꼈다. 나 없이 사는 게 나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원아. 하지마. 혜수가 달려왔다. 가족도 뒤따라왔다. 혜수는 혜원을 끌어안았다. 너 없이 못 살아. 혜원은 울었다. 나 때문에 내가. 혜수는 말했다. 아니, 우리 함께 싸울게.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혜원 씨, 미안해. 우리 잘못이었어. 이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병원에서 혜원은 치료를 받았다. 혜수는 매일 곁을 지켰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혜수는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을 받아들일게. 하지만 천천히. 혜수는 감사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가족의 변화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외부 압력은 여전했다. 혜수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동성애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이는 차별입니다. 이 판사는 듣고 있었다. 혜원은 방청석에서 지지했다. 이 재판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재판 중 지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혜원을 비난하려 했지만 혜수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질투 때문 아닙니까?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의 배신이 드러났다. 재판은 혜수의 승리로 끝났다. 회사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 승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혜수의 가족은 점점 받아들였다. 오빠가 혜원에게 말했다.
동생 잘 부탁해. 혜원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과거가 받아들여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는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시선이 쏟아졌다. 혜수는 말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 혜원은 자신의 예술에 이 경험을 담았다.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이 호평받았다. 레즈비언의 고통시라는 주제였다. 관객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감동적이에요. 이 성공은 혜원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혜수는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혜수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암 진단이었다. 혜수는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혜원이랑 이 말은 혜수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며 가족의 유대를 느꼈다. 치료 과정에서 어머니는 혜원과 가까워졌다. 혜원 씨, 고마워. 혜수를 지켜줘서 혜원은 말했다. 저도 혜수 씨 덕분에 살아요.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치유했다. 혜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가치 있다. 재판 후 혜수와 혜원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캐나다에서 결혼할까? 혜원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한 투쟁이었다.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었다. 가족은 다시 모였다. 아버지는 혜원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돼. 혜원은 감동받았다. 이 수용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혜수와 혜원은 함께 삶을 꾸렸다. 직장, 친구,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시위에서 혜수는 연설했다. 우리 사랑은 정상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혜원은 곁에서 지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쫓겨난 사랑시라는 제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여전한 반대가 있었다. 익명 편지가 왔다. 비정상, 혜수는 무시했다. 그녀의 강인함이 자랐다. 혜원은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혜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혜원은 가족처럼 울었다. 이 상실은 그들을 더 가까이 만들었다. 혜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행복해.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혜수와 혜원의 삶은 평범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투쟁의 흔적이 있었다. 그들은 젊은 레즈비언들을 도왔다. 모임에서 조언했다. 포기하지 마. 이 활동은 그들에게 목적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혜수는 일기장에 썼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아. 혜원은 그걸 읽고 말했다. 나도. 둘은 손을 잡았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함께라면 괜찮았다. 이 이야기에서 가족의 압박과 사회의 정인이 사랑을 이길 수 있을까?